반갑습니다. 초보자들과 함께 이 험한 코딩 세계를 헤쳐나가는 초보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 구현해 볼 것은 힐 스킬입니다. 몬스터에게 맞아서 체력이 달았을 때 힐 스킬을 써서 체력을 채워줘야겠죠. 이것도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만들기에서 기본 모드 기본 맵을 선택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힐을 구현하기 전에 플레이어의 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체력을 표시하는 UI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를 다루기 위해서는 왼쪽 위에 UI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UI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면 대화창 같은 게 자동으로 구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대화를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버튼들도 게임을 시작하면 뜨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체력을 표시하는 것은 이미 프리셋 리스트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클릭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UI 편집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UI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체력 바가 추가됐기 때문에 시작을 눌러서 요거는 힐이라고 할게요. 시작을 해서 보면은 이제 체력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력이 빠지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몬스터를 하나 데리고 와서 몬스터한테 맞아서 체력이 빠지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체력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너무 작게 빠져서 여기서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데미지를 좀 올려서 체력이 확확 빠지게 해서 살펴봐야겠네요. 그 전에 체력 바, HP 바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어의 체력을 표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I를 다시 눌러서 HP 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하이어키 상에서 어떤 위치에 이 엔티티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UI my info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자식 엔티티로 배경 그리고 텍스트, 이름을 표시하는 텍스트겠죠. 그리고 HP 바, 이 빨간색 요 엔티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UI my info라는 엔티티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어떠한 컴포넌트가 체력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프로퍼티에서 컴포넌트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I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위치 관련된 것 같고, 스프라이트 요거도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표시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my info simple 요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지창을 눌러서 go to definition으로 가면은 어떤 식으로 코딩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두 개 있고요. 이걸 다 열어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실행되는 on begin play 함수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urrent pass라는 변수에다가 이 엔티티 UI my info 엔티티가 들어가 있는 pass 주소를 저장하게 돼 있고, 그 주소 뒤에다가 text name은 요 엔티티겠죠. 그리고 HP 바, 그리면 HP 바 요 엔티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될 때 UI my info 엔티티 기준으로 그 자식 엔티티인 텍스트 네임과 HP 바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것들의 텍스트 컴포넌트 그리고 HP 바의 슬라이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서 my name이라는 변수, my HP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on update, 게임이 계속 실행되는 도중에 이제 변하는 체력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좀 넘어가고, 셀프 네임 텍스트, 이 셀프 마이 네임 요 텍스트 네임의 글자를 플레이어의 이름으로 집어넣겠다. 그리고 체력바의 값을 어떤 식으로 집어넣느냐, 플레이어의 맥스 HP 분의 플레이어 HP, 그러니까 최대 체력 분의 현재 체력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라는 변수는 이 앞에 보시면은 유저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현재 로컬 플레이어, 내 플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어 컴포넌트를 들고 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디폴트 플레이어에 이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있어야겠죠. 디폴트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플레이어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이 컴포넌트 안에 max HP라는 변수가 있고 현재 HP도 여기서 들고 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값을 고치면은 최대 체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현재 플레이어의 체력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공격했을 때 데미지를 1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값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버튼을 눌러서 UI 에디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냐면은 디폴트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 엔티티를 만드는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에 플레이어 어택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택이 있어야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몬스터는 hit이라는 hit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맞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끄고 시작을 해 본다면은 제가 공격을 해도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과 공격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한쪽에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어택 컴포넌트, 그리고 맞는 입장에서는 hit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몬스터가 때리고 플레이어가 맞으려면은 몬스터가 어택을 가지고 플레이어가 hit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몬스터가 몬스터 어택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는 디폴트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hit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공격해서 플레이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공격했을 때 데미지를 계산하는 것은 이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공격 컴포넌트, 어택 컴포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 어택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삼지창 Go to Definition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몬스터 어택이 가지고 있는 변수, 함수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데미지를 계산하는 함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펑션 옆에 더하기를 누르면은 숨겨져 있는 함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칼크 데미지 함수를 선택을 해서 숨어 있는 걸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내용은 뭐 어떠한 함수를 써가지고 데미지를 계산하는 건데 잘 모르겠고, 얘를 20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데미지를 20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을 눌러서 한번 몬스터한테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1이 아니라 20씩 데미지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이제 체력 바에서 체력이 좀 빠지는 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체력이 빠졌을 때 특정 키를 눌러서 힐이 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키가 눌렸는지 감지를 하는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플레이어에다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을 선택하고 우클릭, 그리고 add new component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컴포넌트의 이름은 힐 컴포넌트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 힐 컴포넌트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로 넘어오고, 디폴트 플레이어에게 이 힐 컴포넌트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키가 눌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면 됩니다. 옆에 더하기를 눌러서 키를 누르면은 키 다운 이벤트, 키가 눌렸을 때 1회 발생하는 이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어떠한 키가 눌렸는지 키라는 변수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로그 키라고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키를 눌렀을 때 어떠한 키가 눌렸는지 콘솔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Z키가 눌렸을 때 힐이 되고 싶다면은 if 조건문, 그리고 이 if 다음에는 어떠한 조건이 와야겠죠. Z키를 눌렸는 거를 감지하고 싶기 때문에 키보드 키에 Z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then, 그리고 이 then과 and 사이에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돼야 되는 명령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명령은 플레이어의 체력을 풀피로 채워라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체력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요 체력바를 표시하는 UI에서 플레이어 엔티티를 선택하고 그 플레이어 엔티티의 플레이어 컴포넌트라는 컴포넌트 안에 있는 HP, 맥스 HP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에서 플레이어 컴포넌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에 한번 API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제 플레이어를 나타내고 관련된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플레이어 컴포넌트에 속한 변수 프로퍼티 중에서 HP가 있고 max HP가 있습니다. max HP 값을 들고 와서 HP에 강제로 집어넣어 주면은 체력이 풀피로 꽉 차게 되겠죠. 그거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 힐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엔티티를 선택하는 것은 힐 컴포넌트가 셀프이기 때문에 셀프의 엔티티가 될 거고요. 이 셀프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컴포넌트 안에 있는 HP라는 변수로 이렇게 체력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앞에까지만 쭉 복사를 해서 요거에 max HP 이렇게 하면은 풀피로 꽉 찰 겁니다. 이 플레이어의 체력, 현재 체력을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max HP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만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몬스터한테 맞아서 피를 깎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좀 표시가 나겠죠. 자꾸 따라와서 여기서 이제 Z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의 피가 꽉 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해서 힐이 이루어졌을 때 체력이 차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킬을 썼으니까 스킬 이펙트가 내려오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이펙트를 뿌리는 것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헬프에서 API 레퍼런스로 갑니다. 서비스는 컴포넌트 아래에 있고요. 이 서비스 중에서 이펙트 서비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펙트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고 여기에서 플레이 이펙트 어태치드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이펙트가 나오는데 어디에 어태치드 붙어서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요 안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체력을 채우고 요 뒤에다가 이펙트를 발생시키면 되겠죠. 이펙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더바를 먼저 하고 이펙트 EF까지만 쳐도 자동 완성이 되네요. 그리고 플레이 이펙트 어태치드, 그래서 요것도 자동 완성. 그리고 괄호를 쓰면은 어떠한 인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이펙트의 고유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리소스 스토리지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MSW 리소스, 애니메이션 클립, 스킬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서 힐 이펙트랑 비슷한 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적당히 마음에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게 좀 힐 이펙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요거를 RUID 복사를 해가지고 고유 아이디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다가 변수로, 지역 변수로 RUID라는 변수에다가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고유 번호를 들고 옵니다.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변수로 RUID로 불러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페어런트 엔티티로 이 스킬 이펙트가 어떠한 엔티티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에 붙일 거냐 하는 건데요. 플레이어 엔티티에 붙일 거니까 요 힐 컴포넌트를 가진 엔티티라는 뜻에서 self.entity 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로컬 포지션, 이 부모 엔티티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다가 스킬을 뿌릴 거냐 딱 붙여서 뿌릴 거니까 0,0,0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3에다가 점을 붙여서 0, 그럼 0,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킬 거냐 로컬 Z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회전 안 시킬 거니까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스케일은 얼마나 뻥튀기 할 거냐인데 뻥튀기 안 할 거니까 요것도 그냥 1:1:1로 하겠습니다. 벡터 3에다가 요거는 제로가 아니고 1을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반복할 거냐 안 반복할 거냐, 근데 반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false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인자를 넣게 되면은 스킬이 발동될 겁니다. 이제 시작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체력을 빼야겠죠. 맞아서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체력이 어느 정도 빠진 게 확인이 되고, 이제 Z키를 눌렀을 때 스킬 이펙트도 발생하면서 체력이 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이 달았을 때 힐 스킬을 쓰는 것을 모두 구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힐 스킬이 체력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채운다든지
스킬을 썼을 때 몬스터 공격을 특정 시간 동안 무시하는 무적 스킬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해보면 더욱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